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6학번 이혜민입니다. 저는 콜롬비아 학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콜롬비아 학파 연구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찍이 20세기부터 걸쳐온 미디어 연구의 첫 단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론적인 개념들을 권자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표적 연구로는 피아 주사 모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콜롬비아 학파는 1940년 의사결정의 미디어 역할을 조사하기 위한 목표로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연구하였습니다. 콜롬비아 학파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효과 연구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받고 폴 라자스펠드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법론적인 시도들이 있었고 그 학파의 머튼과 라자스펠드와 함께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다른 업적으로 라디오와 영화 선전의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연구 위한 접근은 다른 많은 연구들이 콜롬비아 학파에서 고안된 접근들과 방법들을 복제하면서 학계에 통설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2단계 이론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연구 사례인데요. 194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오하이오주 에리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의사결정에 미치는 라디오와 신문의 영향을 연구하여 오히려 대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 및 의견 선도자의 영향이 매스미디어의 영향보다 클지 모른다는 가설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가설과 함께 대중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정치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선택적이며 바꾸더라도 미디어에 의해서가 아닌 지역사회 사람들로 인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학파는 첫 단계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수동적이고 원자화된 극도로 취약한 개인들에게 행동을 위한 생각, 태도, 기질을 주입시켰던 탄원 이론을 비판하면서 정보는 대중매체에서 오피니언 리더에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전달된다는 2단계 유통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오피니언 리더란 더 높은 사회적 경제적 수준을 갖고 있으며 주제에 대한 인지된 지식과 높은 수준의 사회적 접촉을 통해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룹에서 다른 사람들과 유사성을 통해 이질감이 없으며 남들보다 대중매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4개의 연구를 통해서 의견 선도자의 특성과 이들의 매스미디어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들의 연구가 안고 있는 연구 방법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콜롬비아 학파는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문제들은 변하고 그러한 문제들은 대개 무작위가 아니라 사회와 경제적인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대중의 기호에 조직화된 사회적 행동으로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우려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편제성과 잠재력입니다. 권력 그룹들은 대부분의 최적의 장소를 차지하고 대다수의 공중들을 조작하기 위해서 더욱 직접적인 통제 수단보다는 선전을 통해서 기술을 채택합니다. 이에 대한 선전 방법으로는 홍보와 광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 없는 수능주의입니다. 복잡한 사회는 다양하게 조직화된 지배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의견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물리적인 제재보다 대중 설득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라디오 프로그램과 기관 홍보는 협박과 강압에 이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매스미디어는 대중들로 하여금 현재 상황에 순응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우려는 대중문화와 이에 대한 청중들의 미적 취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미적 기준이 저급해졌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매스미디어가 앞으로도 대중들을 저급한 문화 쪽으로 유도하여 이러한 현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다음은 매스미디어 시스템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콜롬비아 학파는 매스미디어가 존재함으로써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은 과대평가되어져 왔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립니다. 자동차의 발명은 라디오의 발명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엄청난 속도로 사회 복합성을 이뤄냈죠. 하지만 미디어는 그에 비해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 우세한 태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그렇게 깊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은 3가지, 지위 부여적 기능, 사회 규범 강화, 마취 역기능이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는 공론, 사회 조직, 사회운동에 지위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타임즈 신문의 편집자들의 견해는 전문가 집단으로 심사숙고된 판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의 존중을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스미디어는 지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그들에게 명망과 권위를 부여합니다. 어느 나라의 브랜드, 유명인사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는 공공도덕과 일치되지 않는 상황을 노출시킴으로써 조직화된 사회적 행동을 시작합니다. 사회규범, 사회적 행동, 일탈행동을 검토하고 재차하게 된 규범의 특정한 범위에 관한 연구는 사회 구조의 주변적이거나 중심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미디어 크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사회적 기능은 대체로 간과되어져 왔는데요. 마치 역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활동하지 않는 국민 대다수를 갖는 것은 현대 복잡한 사회에서 이익이 아니다 라는 추정이 기능적이라는 용어보다는 역기능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커뮤니케이션 공급은 오직 사회 문제에 표면적인 관심만 끌어내고 동시에 많은 무관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존중받고 효과적인 사회적 마취제입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더라도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투여량의 증가는 무심코 인간의 에너지를 능동적인 활동에서 수동적인 활동으로 변화시킵니다. 미디어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소유와 통제 체제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즉 통제 구조는 나라마다 다르다는 건데요. 매스미디어는 현재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을 맞물리는 큰 사업적 관심사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유지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비판적인 평가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상업적으로 스폰서받는 매스미디어는 간접적이지만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억제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구조에 대한 지각 없는 충성을 증신하기 때문에 변화, 심지어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을 뿐더러 경제적인 압박은 민감한 이슈의 방출로 수능주의로 만들게 됩니다. 대중 취향에 미친 영향입니다. 몇 세기 전 예술 수용자가 대체로 선택된 귀족 엘리트였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유복한 소수가 그들의 심미적 취향을 키웠고 그들의 선별적인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심미적 기준의 형태로 발자취를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교육의 광범한 확산과 새로운 매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출현과 더불어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자 해독 능력을 갖게 되었지만 이해 사이의 간격이 벌어진 거죠. 마지막 사회 목적을 위한 선전이라 불리는 매스미디어 효과적 사용을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적어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은 만족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독점화는 매스미디어 내 가치관이나 정책, 공공이미지 확산에 대한 반대 의견, 즉 역선전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전은 뿌리 깊은 태도와 자아 관련 행위와 관련이 있고 광고는 전형적인 기존의 행위 패턴이나 태도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을 지향합니다. 새로운 태도를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행위 패턴을 창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령 깊숙이 자리 잡은 소수민족과 인종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 현행 선전의 상당수는 거의 효험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선전은 독점적이지도 태도를 바꾸기도 어렵지만 대면 접촉을 통한 보완이 있을 경우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같은 곳에서 매스미디어는 대면 접촉과 결합하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모델화를 할 수 있었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콜롬비아 학파는 어떻게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집중해서 연구하여 2단계 흐름 모델이라는 개념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기능 세 가지로 머투는 지위 부여 기능, 사회적 규범 강화, 마치 역기능이라는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점화, 운하와 보충화라는 선전을 위한 조건을 이론적 호칭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콜롬비아 학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